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로봇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자사주를 거의 3천억 가까이 쓸어담는 기업이고요. 충분히 로봇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이 세 가지 업종을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매번 찍어드리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로봇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로봇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깔리냐면은 5G 특화망이 같이 깔립니다. 보시면은 LG전자 물류센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5G 특화망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5G는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LG, HD, 현대중공업 물류 현장과 조선소 공정, 드론 활용 기술 개발에 5G 특화망이 쓰입니다. 5G 특화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5G 망을 까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는 그 5G는 기지국에서 쏘는 그 망이고, 이 자체적으로 공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5G 망을 깔아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망과 혼선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 1784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서 쓰는 로봇들은 그 안에서만 5G 망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는 특화망이라 부르고요. 그 특화망을 이용해서 로봇들이 통신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 이음 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에서만 쓰는 특화된 5G 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내가 실었는데 갈게, 이제 받았으니까 검수해, 그다음 전달해. 이 통신이 0.1초, 1초만 늦어도 사실상 이게 삐끗삐끗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피해 안 보고 우리들끼리만 통신하면서 좀 빠르게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특화망이다. 그래서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하기 위해 28GHz 대역의 이음 5G 도입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성장하면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통신이고 그 특화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5G도 나온 지가 사실상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5G 한 지가 좀 몇 년이 됐는데, 이제는 뭐가 나올 때가 됐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6G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좀 더 명확한 로봇의 통신, 로봇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6G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G 선도할 자리 잡아라. 통신 3사 분주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 스마트폰을 처음 쓴다고 했을 때 3G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피처폰을 쓸 땐 2G라고 했는데 벌써 2G에서 3G를 거쳐서 지금 4G를 거쳐서 5G까지 오고 이젠 6G까지 가는, 정말 이 세대가 거듭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통신 3사가 6세대 이동통신 6G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G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통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 UAM,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그리고 날아다니는 이런 이 플라잉카,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근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좀 더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좀 더 넓은 통신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정확한 통신이 필요한 거죠. 최소 초당 100기가비트, 최대 초당 1테라비트의 속도를 자랑하며 5G보다 최소입니다. 5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5G보다 5배 이상 빠르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만큼 정확하다라 볼 수 있는 거죠. 6G는 모바일 통신뿐 아니라 UAM, AI 인공지능, 아까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통신, 모든 곳에 쓰이는 겁니다. 가상현실, 그다음에 로봇 등에 쓰일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이 6G가 사실상 아까처럼 이 플라잉카나 UAM 이런 데 쓰이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지국으로 커버가 될까요? 사실상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6G부터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제는 로봇들이, 또는 어디를 가든, 로봇이 오지를 가든, 로봇이 바다를 가든, 하늘을 가든, 어디를 가든 통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통신이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통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위성통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스타링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성통신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링크로 상징되는 위성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종합판을 내놨다고 얘기를 했고요. 재난관리, 안보 위협 등 키워야 할 산업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위성통신이 뭐냐? 기지국은 바닥에 있죠. 위성통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공위성을 띄워서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겁니다. 기지국이 바닥에 있으면은 오지나 또는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또 너무 높은 곳 통신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아래로 쏘면은 어디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쏘자. 그게 위성통신이고요.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지국을 우리가 바다 위에 올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늘 위에 띄우자, 우주 위에 띄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왜 저궤도 위성이라 부르냐? 말 그대로 궤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궤도가 높지 않은 위성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대표격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대표죠. 지상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건설하는 대신 위성을 거쳐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링크가 대표로 하늘에 지금 위성을 12,000개를 띄워서 우리는 전 세계에 위성 통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타링크고요. 스타링크 위성들은 고도 약 550km에 떠 있습니다. 높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저궤도 위치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좁지만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 범위가 좁지만 수십 배 빠르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위성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인공위성이 지구랑 가까울수록 당연히 통신이 빠르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우니까 당연히 오고 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우리는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라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위가 좁아요. 이 위성 통신이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좁은 대신에 빠르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위성은 뭐냐면
이거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겠죠. 당연히. 넓은데 속도가 이거보다는 느립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위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가 가장 넓어요. 가장 넓은데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제일 느려요. 왜?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저궤도 위성을 많이 깔아서 빠른 속도의 통신을 하자가 목표인 겁니다. 그게 스타링크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건 느리고 중간에 있는 것도 느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위성을 깔아서 어차피 범위가 좁으면 그냥 많이 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비스 범위가 좁지만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수십 배 빠른 걸 쓰는데 범위가 좁은 거는 많이 깔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도서상간 지역, 먼 해양에 나간 선박 등 기지국을 짓기 어려운 곳에서의 인터넷 연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지 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닿는 곳, 기지국을 건설하기 힘든 곳 또는 기지국이 무너진 곳 등등등 사실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곳까지도 정말 발길을 통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고요. 인공위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궤도를 300에서 1500km라고 하고요. 중궤도를 8000에서 12000km, 정지궤도를 36000km 이상으로 나눕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궤도가 제일 빠릅니다. 속도가. 제일 가까우니까. 중궤도가 저궤도보단 느리지만 정지궤도보단 빠릅니다. 정지궤도는 뭐예요? 제일 느려요. 하지만 범위는 얘가 제일 넓고요. 중궤도가 제일 이 중간쯤이고 저궤도가 제일 작습니다. 이 범위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뭐예요? 가까이에 있을수록 범위가 좁겠죠. 멀리 있을수록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저궤도냐, 정지궤도냐, 중궤도냐에 따라 이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도 지구와 가까이 공전해 통신 속도가 빠르지만 커버리지는 좁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실상 지구는 공전합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저궤도 위성의 공전 주기는 2시간가량으로 공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24시간 통신을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 위성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근데 통신이 여기 있어. 위성이. 그러면은 얘가 도는데 내가 여기서 인터넷을 쓰고 있었어. 그럼 얘는 돌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여기 있겠죠? 그럼 위성이 여기 있고. 그럼 아시겠지만 잠깐 도는 동안 잠깐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잠깐 2분 쓰니까 이미 돌아가 있어. 나 돌 때쯤 다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2시간마다 쓸 수 있는 거야. 위성이 하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 세계에다가 이 지구가 어떻게 돌던 간에 이 싹 다 위성을 깔아서 어디서든 인터넷이 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통신을 전 세계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2027년까지 12,000기를 전 세계에 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궤도에다가 언웹은 올해까지 648기의 저궤도 위성을 우주에 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왜 저궤도 위성을 막 10개씩 쏘냐 물어본다 한다면 저궤도에다가 이만큼 깔아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돌더라도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뭐다? 기지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쏘는 통신이 이제는 미래 통신이다. 그래야 로봇이든 또는 UAM이든 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비행기든 로켓이든 뭐든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로봇과 위성통신이 같이 함께 가는가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 효용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입니다. 왜? 러시아가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되면 뭐부터 부십니까? 당연히 통신부터 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날라오거나 전쟁이 시작되면은 TV 끊기고요. 사람들이 다 라디오 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인터넷 끊겨버리죠. 왜냐하면 기지국이라든가 이 눈과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인터넷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에는 목숨과도 같은 필수품이에요. 왜? 스타링크 인터넷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신도 이제는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 우크라이나 지상에 있는 기지국은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겠죠. 근데 우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래에서 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쏘기 때문에. 러시아의 통신시설 공격 때문에 군과 정부, 민간이 모두 스타링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몇 개월 동안 가족들과 소식이 끊겼던 주민들이 생존을 알리는 첫 통화를 한 것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위치에 있든 기지국이 있든 없든 통신이 가능한 게 진짜로 위성 인터넷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존도 적외도 위성을 쏘고 있고요. 위성 인터넷에 어떤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로켓 쏘고 우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아마존은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시험 통신 위성인 카이퍼셋 1525를 지구 상공 500km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저궤도죠. 1500km 미만이면. 이번 위성 발사는 지난 2019년 회사가 공개했던 인터넷 위성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의 일환이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존이 우리도 이 인터넷 위성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4년이 흘러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인터넷 위성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럼 지금 뭐 비빌 수 있는 정도가 되냐?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다? 그럼에도 모든 나라들이 도전하고 있더라. 스페이스 X의 아성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일단 한국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와 KT의 위성 전문회사 KTSAT와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도 스타링크가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언웹도 스타링크와 경쟁하기 위해 활발하게 위성통신망을 구축 중이며 현재 648개의 위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깔고 있고요. 스타링크에 모자라지만 깔고 있는 겁니다. EU는 유럽연합은 탄력성과 상호 연결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위성통신 프로젝트 IRIS-2에 2027년까지 24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도 역시 스타링크에 대항해 자체적인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 중국, 영국, 코리아 모두 할 거 없이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 인터넷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로봇이 결국엔 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특화망을 계속 깔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관련 기업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는 이 국내에 있는 KT, SK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올해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시기는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1월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분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코리아는 한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지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가 이용할 주파수 대역에서 혼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다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스타링크와 KT의 관계인데,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SAT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왜 KT랑 협약을 했냐? 정지궤도 등 자체 위성을 갖고 있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스타링크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언제? KT가 조만간 미듬 AI를 발표를 합니다. 언제? 10월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AI 발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밀리겠죠. 그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의 눌림목 및 하락세가 나오면 스타링크 기대감으로 저가에 사는 거예요. AI 기대감으로 올랐으면 내려올 때 발표하고 나서 한 언제 10월 이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내년에 스타링크 기대감으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더라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10월 이후입니다. 11월, 12월에 믿음 AI가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기대감 하락으로 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노리고 스타링크 내년 출시를 기대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대장주냐? 바로 KTCS라는 기업이고요. 미국 스페이스X 자회사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SK텔링크 협력 소식이고요. KTCS는 KT의 서비스 자회사인 점이 부각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다 KT가 올해만 자사주를 3천억 샀죠. 그렇기 때문에 KT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지금 거의 뭐 이 자사주로 자신감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로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고요. KTCS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올랐었죠.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최근에 믿음 AI가 10월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면 안 되고요. 10월이 지나고 나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믿음 AI 때문에 분명 발표하고 나면 한번 밀릴 거예요. 믿음 AI가 발표하고 나면은 한번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내년으로 밀렸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추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로봇엔 결국 위성 인터넷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면서 KTCS 언제 11월에서 12월 저가의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라 확인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그리고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느냐? 전혀 필요가 없다. 100% 무료니까요.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밑에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전부 다 무료니까 이 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3일, 10일, 11일, 10일, 6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죠. 그 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무료로 장 시작 전 시황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더라. 매일매일 정리해서 대장주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 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